얼른 받아볼게. 자, 지난번 과제 중에 질문 번호 552번. 552번 232번. 32번? 네, 32번 얼른 잘 찾아보세요. 용 은성이 잘 고쳐왔네. 많이 스스로 고쳐서 알아낼 수 있다면 더 얻어가는 게 많을 수도 있어. 두 문제뿐인가요? 그러면? 오케이. 그러면 한번 두 문제를 해볼게. 혹시 놓친 사람 같이 봐. 552번 자, 552번은 2차 방정식이가 있어. x제곱 mx 더하기 n은 0. 요거의 한근위가 마이너스 1 더하기 2i입니다. 그리고 n분의 1과 n분의 1 요거를 두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이 요렇게 생겼어요. 이때 상수 A, B를 구하시고 쓰랍니다. 자, 얘기할게요. 내가 여기는 안 썼지만 문제의 맨 마지막 줄에 보면 M에는 실수라는 말이 써있지. 이 말을 소홀히 읽으면 안 돼. 괜히 써주는 게 아니야. 계수가 실수다라고 알려준 전제하에 우리는 마이너스 1 더하기 2i가 근이라면 반드시 다른 한근은 뭐가 다른 한근이 된다? 마이너스 1 빼기 2i가 한근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계수가 어떤 숫자인지에 대한 제한이 문제 중에 없으면 한근이 이렇게 주어졌을 때 무조건 다른 한근이 이렇다고 쓰면 안 된다는 거 얘기했죠. 켤레근은 항상 계수 조건이 주어진 걸 확인하고 써라. 그럼 선생님 이런 말 없이 그냥 이렇게 써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건 대입해서 푸는 거야. 대입해가지고 이렇게 정리한 다음에 이것처럼 항등식처럼 정리하는 거야. 잊으면 안 돼. 잊으면 안 돼. 왜? 중요하니까. 근데 여기 이제 M에는 실수란 말이 써져 있으니까 이제 근이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두 근의 합이 마이너스 M인데 이렇게 두 근의 합이 마이너스 2가 되니까 M 값이 2라는 건 금방 구해진 거고, 두 근의 곱이 N이니까 두 근의 곱은 5가 되는 거죠. 제곱 더하기 제곱. 그래서 MN이 결정이 됐어. 그러면 이 문제가 어떻게 된 거야? MN이 2하고 5니까 2분의 1과 5분의 1 이거를 두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 자, 그러면 2차 방정식 만들기로 합니다. 여기 최고차 계수가 1이니까 x제곱 마이너스 붙이고 두 근의 합 10분의 5, 10분의 2, 10분의 7 그 다음에 두 근의 곱 플러스 두 근의 곱. 다 됐죠? 그러면 A가 마이너스 10분의 7, B가 10분의 1. 따라서 5 곱하기 마이너스 10분의 7 빼기 10분의 1 그러면 5 곱하기 마이너스 10분의 8 마이너스 4. 자, 이건 뭐 그대로 따라서 가면 되는 문제. 많이 어렵지 않은 거야. 다음 532번. 자, 532번은 x에 대한 방정식이고 x제곱 더하기 2kx 그 다음에 플러스 k제곱 마이너스 2k 플러스 2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요 두 개의 근이 알파와 베타다. 그래놓고 나서 절대값 알파 더하기 절대값 베타가 2 루트 2
2 루트 2 요게 되는 만족하는 양수 k의 값은 얼마일까요?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두 근이 알파 베타니까 여기서부터 두 근의 합에 해당되는 알파 플러스 베타랑 두 근의 곱 알파 곱하기 베타는 구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얼마가 되죠? 마이너스 2k 알파 곱하기 베타는 k제곱 마이너스 2k 플러스 2. 자, 그리고 이제 요 표현이 하나 힌트가 나는 거지. 저번에 한번 얘기한 적 있었을 텐데 둘 다 양수라면 굳이 절대값 기호를 씌워서 문제를 낼 필요가 없다. 아, 이거 뭔가 마이너스가 끼어 있구나. 이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렇다면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여기서 두 근의 합이 마이너스 2k예요. 근데 요 두 근, k는 양수라는 거야. 요게. 그럼 마이너스 2k는 양수야, 음수야? 음수지. 두 개 더했는데 음수 나왔으니까 분명히 음수가 들어있는 거죠. 둘 다 음수일 수도 있고, 둘 다 음수일 수도 있고, 하나는 양이고 하나는 음일 수도 있어. 어쨌든 더했을 때 음이 나올 수 있는 케이스는 그것밖에 없는 거죠. 그럼 이게 음수가 껴있게 된 거지. 그러면 만약에 이놈이 알파하고 베타랑 둘 다 음수라면 얘는 뭐라고 써야 돼요? 알파 음수라면 절대값 벗고 나와야 되니까 마이너스 알파, 얘는 마이너스 베타는 2 루트 2 이렇게 되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가 마이너스 2 루트 2 이렇게 된단 말이죠. 자, 그런 경우라면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2k가 돼야 되니까 k의 값이 루트 2라는 양의 값을 가질 수가 있는 게 맞죠. 그럼 한쪽은 양이고 한쪽은 음이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볼게. 그럼 한쪽이 양이고 한쪽이 음이라면 그냥 알파가 양수고 베타가 음수인 경우를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얘는 알파로 그냥 나올 것이고 얘는 음이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베타로 나오게 되고요.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2k 음수가 되고 알파 빼기 베타는 이제 2 루트 2가 되는 이런 상황이 된 거지. 일단 여기서 양수 k는 다 됐고, 그러면 이게 하나의 조건이 더 있는데 k가 루트 2가 되면 루트 2가 되면 하나는 그냥 얘기가 됐는데 이 경우에 대해서는 지금 확신 못하겠는데 이제 k가 요 루트인 건 하나 해당되는 답 맞아요. 더 있나 챙겨볼게. 이런 경우라면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볼까? k 제곱 요걸로 이제 부호를 따져보면 확실하겠네. 이게 둘 다 되는지 한쪽만 되는지. 자, 요 놈은 k에 대한 2차식이야. 요 놈의 판별식을 계산해 볼게요. 판별식은 b제곱 마이너스 4ac. 이거 이제 좀 함수 쪽을 더 배워야, 오늘 배우는 함수를 배워야 좀 더 이해가 되겠지만, 판별식이 음수라면 이 식의 값은 무조건 양의 값을 가지죠. 만약에 그게 이해 안 된다면 그냥 중학교 때 방정식으로 소개해주면, 이걸 완전 제곱수 고쳐보면 요렇게 쓸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어떤 수를 제곱하면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지. 근데 거기다 1 더했으니까 무조건 양이죠. 무조건 양이라고. 2차 함수를 혹시 공부할 때 잘 공부한 사람은 내가 미리 얘기해 오늘 할 것도 되지만 k에 대한 2차 함수라고 생각하면 아래로 블록인 2차 함수야. 최고차항계수 양수니까. 근데 판별식 음수라는 건 근이 없어. 즉 축과 만나지 않아. 축과 만나지 않아. 아래로 블록인데 축과 만나지 않아. 근이 없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값들은 모두 양의 값을 가르는 거죠. 근데 지금은 요걸로 이해하세요. 함수 배우고 나서는 판별식으로 이해하는 게 더 좋아. 자, 그러면 결국 이게 무슨 말이냐면 두 근의 곱이 무조건 양수니까, 곱이 양수라는 건 뭐야? 둘 다 양수이거나 둘 다 음수인 경우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 경우에 대해서는 따질 필요가 없게 된 거. 그러니까 이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둘 다 음수인 경우에 대한 요게 답이 되는 게 맞다. 자, 여기 이제 532번의 내용이에요. 조금 어렵나요? 둘 다 음수인 경우나 한쪽이 음수이고 한쪽이 양수일 수 있는데
두 분의 곱이 양수인 걸로 봐서 둘 다 양이거나 둘 다 음이어야 되니까 이거밖에 없다. 둘 다 양인 경우는 말이 안 된다고 아까 얘기했어요. 얘는 양이 둘 다 양이면 알파 플러스 베타가 2루트이니까 양수가 되는데 실제로는 음수거든요. 그러니까 음수 섞여 있는 게 맞다고. 자, 다른 문제 혹시 있어? 요 정도 두 개면 다 돼? 그럼 내가 중요한 오늘 시험 문제 냈던 거랑 거의 비슷한 유형의 문제들에 해당되는 문제 유형을 불러주면 아까 중요한 건 하나 얘기를 했고 유형 2번에처럼 최고차 함계수가 무리수로 되어 있는 2차 방정식 푸는 문제 하나 냈습니다. 어떻게 해라 라고 얘기했던 문제야. 깨끗하게 만들어라 했던 그런 문제들. 그 다음에 절대값 들어있는 2차 방정식 문제 하나 출제가 됐어요. 그 다음에 판별식으로 근의 종류를 따지는 문제를 냈습니다. 얘는 실근 갖고 쟤는 허근 가정 라든가 아니면 무조건 판별식이 이렇게 된다. 판별식의 부호를 판단해야 되는 문제 481번처럼 그런 종류 문제 출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x값에 k값에 관계없이 중근을 가져요 이런 말 중요하다고 강조해줬었지. 출제했습니다. 그 다음에 근과 계수와의 관계 문제 쪽으로 가서 522번처럼 2차식에 해당되는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런 거에 근과 계수 문제 출제했어요. 그리고 2차 방정식 만들기도 냈습니다. 합과 곱을 이용해서. 그 다음에 뭔가 잘못 보고 푸는 우리 바로 지난 시간에 우리 주영이가 질문했나? 채영이가 질문했나? 질문했던 문제 있었죠? 544번처럼 뭔가 잘못 보고 푸는 문제 출제했습니다. 그리고 유형 19번처럼 생긴 놈 출제했습니다. 거의 548번과 가깝게 출제했어요. 그 다음에 유형 20번 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두 문제 정도 더 있는 것 같은데. 자, 다 가르쳐줬어? 혈렉은 조심해서 쓰라는 얘기도 했고. 오케이. 그러면 이제 오늘부터 2차 함수를 조금만 할게요. 2차 함수 좋아하는 사람? 손 들었어. 손 들었죠? 아니야? 놀래기는. 자, 2차 함수 할 건데 중학교 때부터 공부했던 거 거기로부터 연결을 해줄게. 아예 처음부터 해줄게. 잘 듣고. 근데 2차 함수는 왜 중요하냐면 1학년 과정부터 3학년 과정까지 무조건 이제 내내 쓸 수 있는 함수가 2차 함수예요. 다른 함수들은 그 해당 책에서만 주로 쓰는데 2차 함수에 관련된 내용은 고1부터 고3까지 다 사용된다고. 기본이죠. 2차 함수가 아닌데도 치환을 해서 2차 함수처럼 만들어서 푸는 것들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2차 함수를 해석을 못하면 함수 해석이 너무 어려워.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2차 함수를 아마 두 타임에 걸쳐서 할 텐데 잘 들어두면 2차 함수가 제일 재밌구나. 또는 제일 문제 풀기가 좋구나. 왜냐고? 개념 설명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유형 한 10개 이상을 그냥 풀 수 있어요. 자기가 혼자서. 그러니까 유형은 쫙 10개나 되는데 본인이 보기에는 다 똑같은 유형처럼 보인다고. 개념이 정리된 사람은. 오케이. 그래서 기본 지식도 조금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개념 정리를 꼭 잘 해두셔야 돼. 지금부터 그러면 조금 중학교 과정부터 좀 해줄게. 자, 2차 함수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요. 2차 함수를 잘 공부하면 다른 함수 공부할 때도 2차 함수 공부하는 순서, 공부하는 방법이나 순서가 그대로 적용이 돼서 니네 수학 하 가면, 공통수학 2 가면 유리함수, 무리함수 이런 거 나중에 배울 거야. 거기도 공부하는 순서가 얘랑 똑같고요. 그 다음에 2학년 올라가면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 이런 걸 배워요. 그런 걸 배울 때도 공부하는 순서나 방법은 얘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함수 공부하는 방법 순서는 동일하다. 그래서 내가 2차 함수를 그 순서대로 얘기를 해서 가르쳐 줄 테니까 잘 듣고 정리해봐. 일단 2차 함수 중학교 때 배운 거야.
2차 함수는 얘부터 배우는 거야. 2차 함수는 얘부터 배우는 거야. 그럼 얘를 왜 배울까요? 처음에 2차 함수 배울 때 이식부터 공부하는 거야. 미리 얘기하자면 이식부터 배운 다음에 그 다음에 너네들이 배운 식이 이식인 거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배운 식이 이식을 배우는 거야. 자, 그러면 처음에 배우는 이식의 의미는 뭡니까? 함수 공부하는 방법의 첫 번째, 이게 2차 함수 중에 제일 간단하고 기본식이야. 그럼 이 간단하고 기본식이 뭘 의미하는 거냐면 2차 함수의 그래프의 모양, 그래프의 모양을 해석할 때 쓰는 거야. 얘랑도 모양이 똑같은 거야. ax제곱으로 되는 거니까. 얘랑도 모양이 똑같은 거야. 즉 2차 함수의 모양 자체는 바로 x제곱의 계수에 의해서 끝나는 거라고. 그럼 얘네들은 뭐예요? 모양은 똑같은데 위치만 바뀌는 거라고. 그러니까 1차하고 상수항은 위치 바꿀 때만 영향을 끼치는 거야. 모양은 이미 얘 하나로 결정. 그럼 너네들은 이제 배운 대로 하면 이 2차 함수의 모양을 이미 알고 있어요. 내가 그럼 말할 수 있게 요 식을 보면 그림 모양은 요렇게 생긴 거죠. 어떤 거는 요렇게 생긴 놈이 있어요. 또 똑같은 ax제곱인데 이렇게 생긴 모양도 있을 수 있어요. 맞아. 자, 그럼 구분해 볼게. 주영이가 얘기해봐. 이 모양 다른 건 도대체 얘 ax제곱에서 a 때문에 결정이 된다고 했는데 어떻게 다른 거죠? A가 양수와 양수. 그럼 a가 양수면 어떻게 생긴 거예요? 아래로. 아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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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록하게 생겼다. 그러면 얘가 a가 양수인 그림이죠. 그럼 a가 음수면 위로 볼록? 포물선이죠. 포물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 던졌을 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다시 지금 왜 이식을 배우는 거냐면 이미 이식을 배움에 의해서 2차 함수 그래프의 모양은 결정이 된다고. 근데 어떻게 결정이 되는지 니네가 이해하는 거야. 이 숫자가 양수면 생긴 건 일단 이렇게 생겼다고. 이 숫자가 음수면 일단 이렇게 생겼다고. 모양은 알 수 있다 이런 얘기야. 아래로 볼록이냐 위로 볼록이냐. 자, 그런데 선생님 그러면 양수면 다 똑같은 그림이에요? 그건 아닐 수 있죠. 그럼 y는 x제곱하고 y는 2x제곱하고 y는 3x제곱하고는 또 어떻게 다른 거야? 양수니까 아래로 볼록은 맞잖아. 아래로 볼록은 맞아요. 그럼 어떻게 달라? 서윤아? 서윤아? 네? 어떻게 달라? 양수끼리는 다 똑같아? 그럼 어떻게 달라지죠? 목이 얼버무려. 자신 있게 당당하게. 2차 함수에서는 기울기라는 표현을 안 씁니다. 직선에서나 기울기라는 말을 써요. 그래? 은성아? 어떻게 차이가 있어요? A 절대값이 작을수록 폭이 좁아요. 진짜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볼래요? 바꿀 기회 드릴게. 바꿀 기회 드립니다. 절대값이 작을수록 폭이 커요. 그러면 이제 내가 쓰는 대로 하면 똑같이 양수라도 또는 똑같이 음수끼리라도 그 절대값이 클수록 이 그래프의 폭이 좁아진다.
그러니까 축과 가까워진다 이런 표현 씁니다. 폭이 좁아진다. 또는 축과 가까워진다. y축과 가까워진다. 지금 내가 왜 이걸 다 써주고 있느냐? 그래프 공부하는, 함수 공부하는 방법은 가장 기본식으로 되어 있는 거에 모양과 특징을 확실하게 알아두면 이만큼 뒤로는 위치만 바꾸는 거기 때문에 그리 어렵지 않다는 거야. 여기서 결정이 되는 거라고. 자, 그러면 일단 모양상으로는 위로 볼록이냐 아래로 볼록이냐 그 차이고, 똑같이 양수끼리 또는 똑같이 음수끼리라면 폭이 좁고 넓음의 차이인데 절대값이 클수록 좁은 거죠. 절대값이 클수록 좁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y는 x제곱이면 y는 2x제곱 같은 건 이렇게 되는 게 y는 2x제곱의 그림이고 3x제곱은 더 좁겠죠. 2분의 1 x제곱은 더 넓어지고 뭐 이런 식인 거죠. 엎어져도 마찬가지. 이게 마이너스 x제곱이면 마이너스 2x제곱이 더 좁은 거죠. 마이너스 2분의 1 x제곱이면 네. 자, 그래서 일단은 두 개가 기본적인 모양 특징이고요. 이제 세 번째부터 잘 봐. 그래프를 공부할 때 기본적인 생긴 모양 말고 이 그래프의 가장 특징적인 걸 기억하는 게 중요한 거야. 함수마다 그게 다른 거야. 모양 다른 거고 특징이 다른 거라고. 그럼 2차 함수는 이렇게 생겼냐 이렇게 생겼냐의 문제와 두 번째 요 내용 일단 중요한 개념인 거고, 그 다음 요 내용이 중요한 거다. 가장 중요한 건 여기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그래프에서 꼭지점이라는 게 어디 있는 거야? 저기요, 그죠? 어디요? 저기요. 그러니까 저기 어디냐고? 저기요. 저기요. 여기. 보통 0,0을 지난다라고 할 때,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았다면 그래프가 감소하다가 증가하기 시작하는, 또는 증가하다가 감소하기 시작하는 요 자리, 요 자리를 꼭지점이라고 부른다고. 그 다음 2차 함수의 그래프의 특징, 대칭성입니다. 어떤 기준에 대해서 대칭인데, 여기서는 선에 대해서 대칭이죠. 어떤 선이냐? 이 선. 이거 뭐야? y축이죠. 근데 y축을 식으로 쓰면 어떻게 되지? y축도 직선이에요. y축도 직선이라고. 직선식으로 쓰면 어떻게 나타나냐? 그렇죠. 앞으로 여러분들은 대칭축을 쓸 때 y축이라고 쓰지 마시고 x는 0이 대칭 직선, 기준 직선입니다. 자, 이게 기본 그래프에서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야. 다시 한 번만 정리할게. 일단 이렇게 생겼냐, 이렇게 생겼냐가 중요해. 오케이. 그리고 꼭지점이라는 위치를 니네가 판단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느 직선에 대해서 대칭인가를 나타내는 거야. 이 대칭축이 우리가 배울 2차 함수 고등과정의 그 내용 중에 거의 절반이에요. 대칭축을 잘 이해하는 게. 자, 요 정도 내용까지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는 내용 맞아? 맞아요? 오케이.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요 식이요. 요 식은 혹시 뭐 평행이동이란 말 들어본 적 있니? 네. 그러면 그걸로 표현할게요. 니네가 이 식을 보게 되면 어떠한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y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평행 이동하였습니다 라고 나타낼 수 있어야 해요. 정민아, 어떤 그래프를 평행 이동한 걸까 얘는? 어려워할 거 없어. 내가 아까 얘기했던 대로야. 이미 모양은 결정이 돼 있는 거지.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결정이 된다고 그랬어? A가 결정되면 모양은 이미 결정. 그럼 얘도 x제곱 앞에 숫자가 a니까 모양은 이미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 그림의 기본은 어떤 그래프인 거야? 저거인 거지. y는 ax제곱. y는 ax제곱이라고 하는 그래프를 혹시 평행이동된 양은 읽을 수 있을까요? x축 방향으로 얼마나 이동한 거지? 네, p만큼이요. y축 방향으로는. 처음에 헷갈린 사람이 있었다면 여기는 반대부로 읽고 여기는 그냥 읽었죠. 원래는 이 q가 어디 있던 거냐면 왼쪽에 y-q라고 돼 있던 건데 그래서 y축 방향으로 q만큼 이동한 건데 y는이라고 식을 쓰려고 그냥 이동시킨 거야. 그러니까 플러스 q가 돼 있는 거지. 그래서 요만큼 평행 이동이 된 겁니다. 자, 그럼 잘 생각해요, 여기서부터야. 그럼 원래 y는 ax제곱은 꼭지점이 0,02였는데 x축 방향으로 p만큼 y축 방향으로 q만큼 이동했으니까 꼭지점이 그만큼 움직여갔겠죠? 그럼 가오나 꼭지점은 어디로 가 있는 거야? P, 그렇죠. p, q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렇다면 당연히 대칭축의 위치도 움직였긴 할 텐데 선생님 설명을 들어봐. 요 그림에서 노란 그림을 위아래로 y축 방향으로 움직이면 대칭축이 변해 안 변해? 안 변하지. 그냥 꼬챙이에 꽂혀 있는 채로 위아래로만 움직인 거야. 대칭축이 변하지 않아. 그럼 2차 함수에서 대칭축 위치가 변하는 건 좌우로 움직일 때 이 대칭축 위치가 같이 따라서 움직이는 거라고. 맞아요? 그러니까 대칭축의 위치를 찾을 때는 y축 방향으로 움직인 거랑은 관계가 없고 x축 방향으로 움직인 만큼 따라서 움직인 거야. 그럼 얘는 관계가 없고 x축 방향으로 이만큼 따라서 움직인 거야. 그러니까 원래는 x는 0이라는 직선이었는데 x축 방향으로 p만큼 움직이니까 대칭축은 x는 p 요렇게 읽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내가 이렇게 그 식을 하나 숫자로 써주면 그래프 그릴 수 있겠니?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이 그림을 그리라면 그릴 수 있어? 그래프 그릴 때 가장 필요한 거 원점 표시, x축 표시, y축 표시, 그 다음에 이차 함수라면 꼭지점 위치 표시까지는 돼 있는 상태로 그리면 돼. 그럼 나는 이렇게 그릴 것 같은데 축을 그려놓고 x축 표시, y축 표시, 원점 표시한 다음에 꼭지점을 찾아요. 나는. 이차 함수는 꼭지점 위치가 1,1이라고 읽을 수 있으면 여기가 꼭지점이 1,1인 거죠. 자, 모양을 보세요. 여기 앞에 아무것도 안 써있지만 1이라고 써있어. 1은 양수야, 음수야? 양수. 양수라면 아래로 볼록이야, 위로 볼록이야? 아래로 볼록이죠. 그래서 그림을 이렇게 그릴 거라고. 마지막 하나 더. 여기 이제 대칭축 위치는 이미 결정이 됐고요. y절편 같은 거는 표시를 해주면서 그리는 게 좋습니다. 이거 y절편 어떻게 구하죠? y절편이라는 게 뭐냐면 y축이랑 만나는 점. 그럼 x가 얼마일 때야? y축이라는 게 0일 때죠. 그러니까 x 대신 0 넣어보면 되죠. 그럼 얼마로 계산돼? 2. 그러니까 0,2에서 이렇게까지 표시되면 내가 이렇게 그리다가 손이 떨려가지고 에이씨 해도 아주 정확한 그림인 거고 아무리 매끈하게 그려도 이런 표시들이 없이 쓴 거는 잘못 그린 그림인 거예요. 그러니까 대충 그린 것 같아도 꼭지점 위치나 y절편이 표시가 되는 건 아주 좋은 그림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렇게 이제 해낼 수 있다는 거지. 그러면 이제 너네들은 이 식만 쳐다봐도 어떤 그래프 모양이었는지 얼마만큼 이동시킨 건지 꼭지점이나 대칭축을 찾아서 쓸 수 있는 능력, 마지막으로 그림까지 그릴 수 있다면 절반 이상을 다 외워봅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세 번째를 잘 보셔야 돼. 세 번째는 갑자기 색깔이 바뀌죠. 이제 고등과정과 연결을 조금 더 합니다. 자, 중학교 때 이제 이 식을 마지막으로 배웠어. 이 식이 이제 보통 말하는 뭐 일반형? 누구 형인지 몰라도 일반형. 근데 이제 그런 얘기 안 쓸 거예요. 뭐 표준형, 일반형 아무 의미 없는 얘기야. 그냥 니네가 보면 이렇게 생겼네. 여기쯤 있겠네.
이렇게 읽는 거야. 자, 니네 이거 보고 바로 꼭지점 좌표 읽을 수 있어 없어? 못 읽지? 나도 싫어해. 안 읽어. 근데 꼭지점 위치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중학교 때 어떻게 했어? 이거 꼭지점 위치 찾. 예를 들어봐. 예. 내가 쉽게 해줄게. y는 x제곱 마이너스 4 x 마이너스 1. 이거에 뭐 꼭지점도 구하고 대칭축도 구하고 그림도 그려봐. 막 이렇게 놨다고 쳐. 어떻게 했었죠? 완전 제곱식을 이용했을 거야. 그럼 완전 제곱식은 어떻게 하냐면 상수항 빼고 2차와 1차항까지 쓰고 난 다음에 완전 제곱식이 되게 하기 위한 숫자를 더했다 뺐다 했죠? 얼마예요? 절반의 제곱. 그럼 얼마? 4. 그리고 나서 요 세 개를 완전 제곱식으로 써버렸을 것이고 요는 필요 없으니까 나가야 되는데 여기 플러스 1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럼 꼭지점 위치는 얼마가 돼요? 2,5야. 그 다음에 대칭축의 위치는요? x는 하고 x축 방향 얼마나 움직인 거야? 이만큼. 그러니까 대칭축의 위치는 x는 2. 움직인 만큼. 이렇게 구하는 게 여러분들 했던 거 아니야? 맞죠? 그래서 그림 그리라고 하면 대충 그리자면 꼭지점 위치가 2, 마이너스 5니까 여기쯤 있다고 한 다음에 모양은 아래로 불러. 근데 y절편이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 아래로 지나가게 이렇게 그렸었겠죠. 여기는 그냥 뭐라 써있어. 어디? 꼭지점. 아 이거 미쳤어. 미쳤어. 이렇게 쓰는 거 맞지? 네. 자 이제 고등과정에서는 이러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겁니다. 이제 너네들이 풀어야 되는 문제는 이렇게 완전 제곱식 고쳐서 꼭지점 좌표 구하고 대칭축 구하는 방식으로 처리하지 않을 거야. 그럼 어떻게 할 건지 얘기해 줄게 이제. 첫 번째, 이 식을 보고 알아내야 되는 게 딱 두 가지가 있어. 앞으로 고등과정의 2차 함수를 다룰 때 핵심이야. 첫 번째, 모양은 바로 보고 알아낼 수 있지. 뭘 보고? a라는 숫자의 부호를 보고. 그래서 모양을 먼저 결정할 거야. 두 번째, 이렇게 완전 제곱식으로 고치지 않고 그냥 이 식을 쳐다보고 대칭축 읽는 연습을 해야 돼. 이거 하는데 시간 걸려. 하지 말고 그냥 대칭축의 위치가 얼마인지를 읽어내는 연습을 한다고. 이걸 완전 제곱식 실제로 고쳤을 때 상황인 거야. 근데 매번 고치지 않고 그냥 읽어내면 돼. 혹시 이거 보고 대칭축 위치 어딘지 읽을 수 있는 사람? 네? 이 식 대칭축 위치. x는 비슷하긴 해. 근과 계수랑 비슷해. 두 근의 합과 약간 비슷해. 원래 근과 계수관계에서 요거 방정식 두 근의 합 얼마요? 마이너스 a분의 b. 대칭축 위치는 마이너스 2a분의 b. 이렇게 읽어서 쓸 겁니다. 다시요. 완전 제곱식으로 이제 고치지 않아. 완전 제곱식 고치지 않고 아래로 블록으로 생겼네. 근데 대칭축이 어디네. 이렇게. 그 두 가지만 하면 돼. 큐! 두 가지만 하면 돼. 그래서 이제 이런 일은 하지 않고 예를 가지고 하겠다. 예를 들면 이 식으로 그냥 갈게요. 자, 위로 블록이야, 아래로 블록이야? 아래로 블록이지. 대칭축이 얼마야? 2지. 아래로 블록이야. 대칭축이 2라고 이렇게 표시하는 거야. 끝. 형님 꼭지점 알고 싶으면요? x시 2 대입하면 되는 거 아니지? 2 대입하면 4. 2 대입하면 마이너스 8 마이너스 5구나. 이거는 여기 마이너스 5네. 꼭지점 2, 마이너스 5. 그때 구하면 되는 거야. 모양과 대칭축의 위치만 표시하면 끝나. 이러면 이 2차 함수 끝날 때까지 괜찮아. 오케이? 그래서 앞으로 중요한 사실이 여기까지는 기본적인 모양을 알아야 된다는 건 너무 중요한 거야.
위로 블록인지 아래로 블록인지 그 다음에 이게 대칭 축이란 이 선에 대해서 대칭인 모습을 띠고 있다는 그래프의 특징, 또 어떻게 하면 폭이 좁아지는지 넓어지는지 차이,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는 얘가 제자리에 가만히 있는 놈이 아니라 움직여 다니게 되니까 움직였을 때 상황의 가장 기본 모양은 보자마자 내가 꼭지점 좌표도 알고 대칭축 위치도 알고 모양도 알고 아주 예쁘게 서 있는. 그런데 실제로는 여러분들한테 주어지는 식이 대부분 이렇게 주어질 거라고. 그럼 얘를 갖다가 매번 이렇게 고쳐가지고 구하려고 하는 일을 이제 하지는 말라고. 생긴 모습과 대칭축의 위치만 판단하면 그래프는 이미 결정이 되는 거예요. 꼭지점 구하고 싶으면 그때 대입하면 돼. 오케이? 일단 여기까지가 한 파트입니다. 요건 캡처를 해놓을 것이고, 혹시 다 못 쓴 사람들, 예쁘게 집에 가서 깨끗하게 쓸 사람들은 찍어두세요. 교실이 얼마나 더워요? 아까 히터를 켜놔서 그랬나 본데 내가 껐어요. 그래서 네가 더워하는 것 같길래. 지금도 더워. 더우면 저 뒷문을 조금 열까요? 잠깐? 그러면 찬 기운이 돌아오겠죠? 오케이. 더 열어주세요. 괜찮아. 지금 뭐 수업 시간에 한번 떠들지도 않는다. 자, 지금 이 내용은 반드시 깨끗하게 적는데 적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공부를 하라고. 아, 생긴 모습을 얘를 보고 다 알 수 있구나. 일단 어떻게? 이렇게. 그래서 다 갖고 있어야 돼. 그러면 이제 이거 지우고 내가 새로 두 번째 써줄 내용까지 같이 묶어주면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유형 10몇 개 그냥 풀 수 있어요. 두 번째가 물론 더 중요하죠. 이제 고등수학으로 넘어간 거야. 이제 여기까지가 중등수학이라고 봐야 돼. 자, 그러면 지워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었을 거예요, 얘네들. 수학은 단원마다 공부하는 방법이 약간 달라. 지금 얘기 한번 할게. 예를 들면 그 다항식 연산, 뭐 인수분해 막 이런 거 있잖아. 이런 놈들은 문제 풀고 문제 풀고 문제 풀고 일종의 숙달이죠. 문제 풀고 많이 풀면 그냥 익숙해지고 세져. 근데 함수 단원을 공부할 때는 문제 많이 푼다고 세지는 게 아니라고. 그냥 문제 하나도 안 풀어도 좋은데 내용 정리하고 내용 정리 또 하고 내용 정리 또 하고, 아 이게 이런 뜻이구나 또 읽어보고 해서 머릿속에 전체가 좀 이렇게 정리가 되면 그 상태에서 갑자기 이 책 유형 1번부터 12번까지 풀어봐. 그러면 아무 걸림돌 없이 12개를 다 풀 수 있고. 공부하는 방향이 다른 거야. 많이 공부해서 익숙해지는 건 중등 때나 아니면 계산 단원은 무조건 많이 풀면 풀수록 익숙해지고 빨라지고 정확해질 수 있는데, 함수 단원은 문제부터 풀려고 덤비는 건 그냥 하나 많아야. 맨날 이게 맞나? 이러고 있으니까. 근데 여기를 잘 몇 번이고 반복 정리하시고 나면 이거 하라는 얘기구나 저거 하라는 얘기구나 문제가 읽혀져. 선생님들끼리 그런 말 해요. 문제는 아는 만큼 보여. 니네가 알고 있는 만큼 문제가 보인다고. 그러니까 어떤 애한테는 결정적인 힌트에 해당되는 말이 써 있는데 어떤 애한테는 이 말이 뭔지 모르니까 문제를 건들지 못한다고. 근데 정리를 잘 해놓은 친구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 그러니까 뭐 하라고 하는지도 알아. 그런 차이야. 그러니까 문제가 어렵고 쉽고는 그런 개인차야. 자, 그러면 단소리 그만하고 이 모양을 여러분이 알고 있고 대칭축이나 요걸 알아낼 수 있다는 전제 하에 고등수학의 목표를 얘기해 줄게. 제목이 바뀝니다. 오늘 나 유형 문제 하나도 안 풀 수도 있어요. 그냥 내용만 설명하고 끝낼 수도 있어. 그래도 안 늦어. 다음 시간에 야, 저 1번부터 20번까지 풀어오면 돼. 넷 해도 돼. 아무 문제 없어. 여기를 잘 이해해. 중학교 때는 2차 함수와 2차 방정식 그냥 단원별로 따로따로 배워서 하는 방법 배우고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배웠을 수도 있는데, 고등수학은 그렇게 배우면 안 돼. 2차 함수와 2차 방정식이 똑같은 놈? 똑같은 놈이라면 너무 오가고 그냥 거의 같은 놈. 조금 더 심하게 얘기하면
2차 부등식 배울 거야 뒤에. 근데 2차 부등식도 똑같은 놈이야. 2차 함수로 푸는 거야. 다른 말로 얘기하면 2차 방정식을 2차 함수로 해석해야 돼. 2차 부등식도 2차 함수로 해석해야 돼. 반대로 2차 함수를 2차 방정식으로 해석해야 돼. 그러니까 2차 함수, 2차 방정식, 2차 부등식을 한 덩어리로 공부할 거야. 자, 그걸 공부하기 위한 도구를 지금부터 얘기해 줄 거야. 첫 번째가 가장 중요합니다. 2차 함수식을 쓸 거예요. 이해를 해야 돼 여기는. 그 다음 2차 방정식을 쓸 거야. 여기는 안 쓰고 들어도 돼. 2차 함수가 있고 2차 방정식이 있어. 비슷하죠? 조금 달라요. 뭐가 다른 거야? 둘이 다른 점. y 자리에 0 써 있는 거야. 그럼 니네가 이제 이미 느낄 거야. 이 둘의 차이점은 2차 함수의 y 자리에 0을 써놓은 거라고. 자, 이제 봐봐. y는 0이라는 게 무슨 뜻이야? y는 0. 잘 생각해봐. y는 0도 직선이야. x축. 자, 그러면 첫 번째 명은 2차 방정식, 2차 부등식에서의 이 0은 x축을 의미한다. 2차 방정식, 2차 부등식에서의 0은 x축을 의미하는 거라고. 자, 그러면 이 둘이 관계를 지금부터 쓰는 거야. 이 말 때문에요. 즉 2차 함수가 있어. 여기에 x축이 있어. 그러면 이렇게 읽는 거야. 요 식을 요렇게 해석하는 거야. y는 ax제곱 더하기 bxc라는 그래프와 y는 0이라는 그래프. 니네 중학교 때 했던 거 생각해봐. 두 그래프가 만나는 점 x좌표 찾고 싶으면 어떻게 풀었니? 둘이 같다고 놓고 풀고 정리해서 풀었지. 그 얘기야. 이 2차 방정식이란 뜻은 2차 함수와 x축이 만나는 이런 뜻이야. 그걸 의미로 이해하셔야 돼. 다시 한 번만. 이 2차 방정식을 풀었을 때 답이 나온 게 뭐냐? 이 근, 2차 방정식의 근이 이거를 얘 그래프와 얘 그래프가 같다고 놓고 쓴 거야. 해석할게. 2차 함수 그래프와 x축이 만나는 자리의 x값이 2차 방정식의 근이야. 이해됐을지 모르겠어. 즉 2차 함수 그래프와 x축과의 교점의 x좌표가 2차 방정식의 해라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만약에 이 2차 방정식을 풀었을 때 두 근이 알파와 베타가 나왔다고 내가 구해놓은 게, 알파 베타가 두 근이라는 게 이 2차 함수 그래프와 x축과 만나는 점의 x좌표가 알파와 베타라는 뜻이다. 오케이. 그러면 이런 말도 가능하죠? 2차 함수 그래프가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면 이걸 방정식으로 놓고 풀었을 때 서로 다른 두 실근이 생기는 경우라고. 다른 말로 하면 판별식이 양수인 2차식이 된 거라고. 오케이? 그럼 선생님 2차 방정식에서 중근은 뭐예요? 근이 몇 개요? 2차 방정식 한 개지? 그럼 그 2차 함수 그래프랑 x축이 몇 점에서 만나는 관계를 말하는 거야? 한 점에서 만날 때 그 식이 바로 완전제곱식, 중근을 갖는 2차 방정식이라고. 그러면 2차 함수 그래프를 그려놓고 x축과 만나지 않는 걸 봤어. 아까도 그려준 적 있었죠. 만나지 않아.
그럼 방정식으로 따져보면 근이 없는 경우를 말하는 거야. 판별식으로 말하면 음수인 조건이 되겠죠. 이 한 방으로 2차 함수, 고등과정의 2차 함수의 50%가 끝났어. 이걸로 50%가 끝났어. 이제 나머지 50%만 배우면 돼. 이 관계다라는 것만 이해하시면 이게 50%라고. 그럼 이놈을 내가 길게 한번 써봐. 길게 한번 써보면 A가 양수인 걸로 기준을 썼을 때 A 양수인 거 기준으로 썼습니다. 아까 말로 했던 걸 내가 이제 길게 써주는 것 뿐이야. 이 2차 함수 그림은 아래로 볼록이었을 때 그림 종류가 이렇게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그림일 수 있어. 또는 이 X축과 한 점에서만 만나는 그림일 수도 있어. 또는 X축과 만나지 않는 그림일 수도 있어. 그때 이 X축과 만나는 두 점의 X좌표를 알파와 내가 베타라고 한다면, 또는 요 자리, X축과 만나는 자리를 근으로 생각해서 알파라고 놓을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 식에 해당되는 2차 방정식을 푼다면 얘는 X는 알파 또는 X는 베타라고 하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구하는 것과 같은 얘기다. 이런 경우라면 중근인 거죠. X는 알파라고 하는 중근이 되는 거예요. 원래 이 경우라면 방정식 배울 때 뭐라고 배웠냐면 서로 다른 두 허근 이렇게 배웠다고. 근데 함수는 실수만 다루는 학문이야. 함수는 실수만 다룬다고. 그러니까 중학교 때처럼 서로 다른 두 허근이라는 말 고등학교 과정에서 배운 그거 안 쓰고 중학교 때처럼 이때는 근이 없다라고 그냥 표현할게요. 왜? 실수 범위 내에서는 없는 거죠. 그러면 니네가 앞으로 이렇게 생긴 2차 함수 그림을 보면 이 식을 보고 2차 함수가 이렇게 생겼다면 이 식의 판별식의 부호는 어떻게 돼야 되는 게 맞니? 여기까지만 쓸게. 0보다 크다라는 거지. 거꾸로 판별식이 0보다 큰 2차 함수식을 만나면 그림을 이렇게 그리면 된다고. 판별식이 0인 경우죠, 중근. 오케이? 그럼 이 그림을 보고 판별식이 0인 2차식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경우는 근이 없다니까 판별식이 음수인 거야. 거꾸로 판별식이 음수인 2차식으로 되어 있는 2차 함수를 보면 그림을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무조건 양수죠. y값이. 오케이? 그래서 요 관계가 요 내용 50%에 해당되는 핵심 내용입니다.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 조금 쉬었다가 나머지 거 조금만 더 할게요.